3월 8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단 하루 남기고 후보들은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인물론을 내세우며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는데요. 당선 즉시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잠시 뒤엔 5년 전 촛불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유세가 예정돼 있죠. 어제 피습을 당한 송영길 대표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해 부산과 대구, 대전 등을 거쳐 잠시 후 서울에서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민주당이 180석으로 날 탄핵할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닌다며 막강한 지지 세력인 국민이 있으니 해볼 테면 해보라고 했는데요. 부산 유세에서는 이렇게 안철수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대학가 등을 누비며 2030 여성을 겨냥한 유세를 펼쳤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등에 대한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한 데 대해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미흡한 준비로 혼란을 겪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내일 본투표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쏟아진 거취 표명 요구에 대해선 아무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실장 조멘토, 박준혜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조금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정말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마지막 또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관련 속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체커 이제 나가면 되고요. 류 실장. 이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가 내일 결정이 됩니다. 이제 후보들이 정말 시간을 아껴서 마지막까지 이제 표심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판세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정반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새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가 없는 깜깜이 그렇죠. 기간이기 네. 때문에요. 정확한 여론의 흐름을 단언하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여야는 사전 투표율이 높은 데 대해서도 단일화에 역풍이 불었다. 아니다. 정권 교체의 열망이 입증된 거다.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본투표 하루 전 판세에 대한 분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에서 3%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국민의힘은 많게는 10%포인트까지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2030 여성들의 표심이 민주당으로 쏠리고 있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부동층의 여론이 막판에 정권 교체론으로 확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네. 자, 하루 전인데 여야의 해석이 정말 엇갈리고 있고요. 내일이면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저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할 텐데 다만 지나치게 과열된 네거티브 공방으로 후유증이 상당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하든 국민 통합이 과제일 듯 싶고요. 자, 오늘 다룰 얘기가 많은데 일단 그 전에 조금 전에 들어본 속보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남하하던 어선을 쫓아서 한때 서해 백령도 인근의 NLL, 북방한계선이죠. NL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다는 그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우발적인 상황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NLL을 넘어온 거는 2018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남하하던 어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어선을 선박을 이제 우리가 예인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북한 주민 7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고요. 일단 그쪽에서는 이삿짐을 나르다가 항로를 착각했다는 그런 설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추가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다룰 뉴스가 많으니까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얘기했던 대로 대통령 선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유 실장하고 얘기했지만 여야가 바라보는 판세 분석 정말로 다른데요. 민주당은 근소한 차로 이길 거라는 전망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압승도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죠. 다만 하루 전까지도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 뜨거웠는데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혜원의 뉴스픽 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선 하루 전날입니다.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내일, 그리고 기승전 녹취록, 대답 없는 사과, 위험도 매우 높음,
마지막 산불 닷새째로 꼽았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을 이끌 20번째 대통령직의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그 누구도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초접전 판세. 자, 이제 후보들은 9회 말 투아웃 마지막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저 이재명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마지막 한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고 어떠한 패거리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네, 마지막 하루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인데요. 이른 아침에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 판세가 안개 판세라고 합니다. 1분 1초 여러분 투자해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투표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설득해 주십시오. 3월 9일에는 미래로 가는 선택을 해주시겠죠?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입니다. 이 제주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 대구, 그리고 대전, 이어서 서울까지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자, 제주에서는 전직 도지사인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부산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동행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고 이 부산 경남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두 번 더 할게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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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오늘 저녁 양측 모두 광화문 주변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칩니다. 이재명 후보는 7시부터 촛불 집회의 상징인 청계광장에서, 윤 후보는 8시 30분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당의 판세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양측 모두 승리를 자신했지만 한쪽은 초접전 승리, 한쪽은 압도적 승리를 점쳤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분석부터 들어볼까요? 여성층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셔야 되는데 꽤 변화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기대를 좀 걸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역컨벤션, 역풍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상호 본부장이 1.5%포인트 승리 얘기하시던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전 좀 더 보고 있습니다만 한 3% 보세요? 네, 저는 어디선 그렇게 말했는데요. 목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 지지층의 결집 그리고 단일화 역풍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1.5%포인트에서 3%포인트 차 역전승을 거둘 거란 분석입니다. 강훈식 본부장, 막판까지 추격해야 된다면서 의지를 다졌죠. 자, 이번엔 국민의힘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결국 그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마지막 여론조사 격차 때보다 훨씬 더 큰 10%포인트 차로 승리할 것이다 자신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도 민주당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야권의 단일 후보로서 우리 후보가 우뚝 서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표심의 거의 대부분을 흡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오히려 그게 역풍이 불어서 여권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술적인 의미에서 좀 바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제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너무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의아합니다. 이렇게 여야의 분석,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와 유사한 흐름입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3%포인트 차 승리를, 국민의힘은 10%포인트 이상 차의 승리를 예측했었죠. 3% 내외의 박빙승부, 그것을 꽤 오래전부터 예측을 했죠. 를 넘어서 최소한 15% 이상 이길 거라고 봅니다.
자, 당시의 결과는 오세훈 57.5%대 박영선 39.18%, 약 18%포인트 차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부동산 폭등 이슈가 서울 전체를 집어삼켰던 상황이고 이번 대선은 각 지지층이 선거 막판까지 결집력을 높여가는 초박빙 구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발생한 단일화, 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등 굵직한 변수도 많이 있습니다. 자, 내일 JTBC가 첫 출구조사를 진행합니다. 결과는 저녁 7시 30분, 투표가 끝난 뒤인 JTBC 개표방송 2022 우리의 선택에서 발표됩니다. 26시간 남았습니다. 저희 조사원들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 5명 가운데 1명씩 질문지를 드립니다. 이 종이에 성별과 나이대 그리고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답하기 어려우시면 나이대만 알려주시는 걸로도 정확한 결과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JTBC 첫 출구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은 기승전 녹취록입니다. 이번 대선만큼 녹취록이 쏟아진 선거가 있을까요? 대장동 게이트의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윤석열 후보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녹취록, 또 이재명 후보부인 김건희 씨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녹취록까지. 자, 특히 이 중에서도 이 대장동 녹취록 공방, 이 선거 전날인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서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그래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리고 시키고 부회장 김양호 부회장도 꼬리고 시키고 이랬지. 네, 어제였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의 몸통 윤석열이었다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려 4만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만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생태탕보다 더한 공작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일단 녹취가 이뤄진 시기를 문제 삼았죠. 지난해 9월 15일 이미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당사자들에게 쏠린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녹취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녹취록 속의 당사자이자 뉴스타파의 녹취록을 제보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뉴스타파로부터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매체 측은 신 전 위원장과의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왜 그렇게 소개를 했는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나절도 안 돼서 모든 것이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제보자가 아니라 제보 조작자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 SNS에 링크를 걸고 이를 퍼뜨려달라면서 소위 밭갈이를 시작했습니다. 조작 정황이 뚜렷한 댓글과 비정상적인 추천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민주당의 드루킹 시즌2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만배 씨가 약간 허풍을 떤 것일 수는 있다라면서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저는 약간 허풍을 떨거나 약간의 뭐 허위적인 잘 모르는 얘기도 아는 척하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진실이 무엇인지 100%는 못 믿겠습니다만 상당할 정도의 일관성 있는 주장만큼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대장동 공방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록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특검 불씨도 남아있죠. 여야는 서로 특검법 처리를 주도하겠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두 번째 녹취록입니다. 어제 뉴스룸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랐던 2020년 양측의 인사들이 통화를 하며 대법원 재판 로비를 시사하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이 후보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 비서였던 백모 씨가 통화에서 대법원을 언급합니다. 대법원 아이 우리한테 다 있어. 우리도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에 작업해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통화 상대는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 이모 씨입니다. 백 씨는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빨리 작업 대법원 주신 대법원장 대법관 발전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돼. 그럴 때 얘기해. 빨리 속도도 할 테니까. 한 달 뒤인 3월 13일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에는 은수미 시장은 당선 무효가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김만배 씨는 이 후보의 대법원 무죄 판결 전후 1년간 총 8차례에 걸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대장동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남욱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서 이 재판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었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 후에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위촉됩니다. 매월 1,5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법률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이 재판 거래 의혹이 의심되는 녹취록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 측의 변호인은 백 씨의 허언일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의 무죄는 예상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대답 없는 사과입니다. 사전투표 최고의 투표율, 최악의 부실관리, 선거 당일 출근하지 않은 총책임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정혜 위원장이 논란 사흘 만에 대국민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사전투표 혼란에 사과하면서 향후 투개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 위원장은 두 차례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을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그렇게 부실 관리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 위원장은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았고요. 출근길 기자들의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거취 표명 개표 전에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입장 있으실까요? 본인 확인 이후 투표 못한 유권자 참정권 확보 방안 혹시 논의되었을까요? 자, 네 번째 픽입니다. 위험도 매우 높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20만 명 넘어섰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2,700여 명이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두 달 만에 다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위험도 평가는 6주 만에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인 유권자분들께서는 선거일 내일 3월 9일에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서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 가능하며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는 116만여 명, 내일 확진자까지 더해지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8세 이상 유권자, 확진자 중에 유권자들 규모를 대략 90만 명 내외로 예상했는데요. 여기서 사전투표자를 뺀 나머지 대상자가 내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반 안에 투표를 마쳐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산불 닷새째입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을 덮친 산불은 닷새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인력 3,500명, 헬기 수십 대를 투입했고 헬기가 뜨지 못하는 밤에는 정예 인력을 투입해서 금강송 군락지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국에서 난 산불로 손실된 산림은 2만 1,765헥타르,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 때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대선 하루 전날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드디어 내일 이제 대통령이 확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초접전 판세고 또 뭐 개표 과정에서 좀 이제 개표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그 당락이 이제 확정되는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제 후보들이 오늘 마지막 선거운동 날을 맞아서 1분 1초를 아껴서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뒤에도 자세히 좀 해보겠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양새였고 윤석열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해서 쭉 올라오는 그런 유세 방식을 택했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박마커? 네, 이재명 후보는 이른 아침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먼저 연 뒤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침 제주 유세를 시작으로 해서 부산, 대구, 대전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녁엔 둘 다 광화문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측 모두 이 광화문 주변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는데요. 뭐 정식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이 후보는 7시부터 이 촛불 집회의 상징인 청계광장에서 윤석열 후보는 8시 30분쯤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시간대가 완전히 겹치는 건 아니지만 두 후보 모두 400m 거리를 두고 광화문 인근에서 동시에 유세를 갖는 겁니다. 일단 공직선거법상 유세 차량을 통한 유세가 밤 9시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9시까지는 지금 이제 신체커가 얘기했던 대로 광화문 쪽에서 대규모 유세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유세인데다 두 후보의 유세 장소가 멀지 않죠. 때문에 양측 지지자들이 세대결에서 밀릴 수 없다. 대거 유세 현장으로 몰릴 듯 싶은데요. 내일 언론에도 현장의 분위기나 인파 규모 등을 비교하는 보도가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9시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돼요, 조멘토? 네, 이재명 후보는 홍대로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휴대용 확성기를 사용해서 유권자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또 밤 11시 이후에는 마이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투표를 독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일정 2030 청년 표심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네, 윤 후보 역시 9시 이후에는 청년층이 많은 건대 입구역 그리고 강남역으로 이동해서 시민들과 인사하면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서울 광장 유세에는 홍준표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대표 등이 함께 하는데요. 이후 일정에도 동행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어요?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전에는 서울 노원구와 강북구에서 유세를 한 뒤에 오후에는 오늘 그 세계 여성의 날 맞이해서 20대, 30대 여성을 겨냥한 유세를 펼쳤습니다. 대학가인 그 고려대와 신촌역 인근에서 청년층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인데요. 저녁 7시에는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네, 자 아까 제 신체커도 분석을 해봤지만 각 당의 판세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030 여성들의 표심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요. 한 2, 3%포인트 차로 이길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최대 10%포인트 차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내놨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여론조사 이 공표가 금지된 소위 깜깜이 기간이어서 추세가 확실히 이렇다 어떻다 말할 수가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네. 다만 각 당에서 공개하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고는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또 거기에 이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거나 중도층의 표심을 더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세 분석을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당의 분석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긴다면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2, 3%, 3, 4% 이것보다는 훨씬 더 이길 것이다. 이긴다면. 그래서 한 6% 정도는 이기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1%. 저는 뉴스 화면에 나오는 그분들의 이 표정과 말과 얼굴을 보면서 그 이재명은 이기는지 지는지 모르겠고요. 네. 윤석열 후보를 보고 있으면 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와요. 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의 1%포인트 차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윤 후보의 표정이 초조한 정도가 아니다. 요 며칠 보면 거칠고 사납다, 심기가 안 좋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합치면 윤 후보가 조금 앞서 있었는데 윤 후보의 추세는 고정돼 있었고 이 후보는 계속 지지율을 높여오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0%포인트 차이를 언급했는데요. 깜깜이 기간 전에는 5에서 8%포인트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마음을 못 정했던 부동층 표심이 윤 후보에게 쏠리면서 많게는 10%포인트 차이가 날 거다라는 겁니다. 또 민주당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15%포인트가 넘는 격차가 났는데 끝까지 뒤집었다고 주장을 했다면서 내부 결집용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조사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내일이면 이제 누구 분석이 맞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자, 각 후보들의 유세 현장, 이어지는 저희가 톡쏘는 정치 또 상황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가 오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드디어 내일 이재명 청계광장, 윤석열 시청광장 마지막 유세입니다. 대선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소식인데요. 이 후보는 초박빙 판세에서 한 표라도 더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세 마지막 날 유능한 리더, 국정 안정론을 강조했는데요. 어제 선거운동 중에 피습을 당해 수술까지 했던 송영길 대표가 오늘 복귀해서 지원 유세에도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혹시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한 표 차로 결론이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아는 사람 다 찾아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투표한 분 투표시키고. 네, 내일이 대선입니다. 투표는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죠. 오차 범위가 없고요. 한 표 차로도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이 한 표 차를 언급한 이 후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직전에 이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죠. 사전투표 부실 논란도 여권 입장에서는 호재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현재 판세 두 후보가 바짝 붙어 있다고 보고 최종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역대급 사전투표율도 꼭 호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지키는 사전투표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네. 이 높은 투표율은 윤석열 후보 지지층까지 참여한 높은 투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구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만 민주당이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일단 호남의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겁니다. 호남,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이죠. 이렇게 전남이 51% 이상으로 높았는데요. 호남의 결집, 수도권의 호남 출신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면서 이 막판 야권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 불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호남 지역이나 이 사전투표 여기가 높았던 지역은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어떤 야반도 주식 단일화, 명분 없는 정치합 단일화에 대해서 심판 분위기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반면 국민의힘 역시 이번에는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죠. 민주당과는 달리 이 사전투표의 편리함을 인지한 2030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의 지역 독점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거다. 이런 분석 나왔습니다. 호남의 높은 투표율, 오히려 영남의 야권 표심 자극할 거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정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의 또 다른 기대는요. 2030 여성들의 표심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소위 2대남 담론에 거부감을 가진 여성들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 후보가 영입한 이 N번방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박지연 씨가 가해자들의 신상 털기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드러냈죠. 이 박지연 씨를 지키자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는 오늘 여성의 날을 맞아서 박 씨에게 이렇게 꽃을 직접 건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갈 여성 청년들이 면접에서 출생, 결혼 등의 질문을 당연히 받지 않는 사회. 언제 어디서든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사회.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는 안전한 사회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자체 분석 좀 살펴보셨고요. 선거운동의 마지막 날 가장 바쁜 사람은 바로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서울과 경기, 인천에 1시간 단위로 돌다가 서울 광화문 인근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광화문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를 상징하는 곳이죠. 이 후보가 유세 마지막 날 꺼낸 화두는요. 국정 안정론이었습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로서의 경험을 강조를 하면서 윤 후보의 경험 부족을 겨냥했습니다. 여러분, 국정에 연습은 없습니다. 국가 책임자가 제대로 하면 국가 책임자가 엉터리일 경우와 완전히 극대 극의 차이가 생긴다. 성남시에서 여러분이 보셨고 경기도에서 여러분이 겪지 않았습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초보 아마추어가 아니라 준비된 역량 있는 프로가 국가 경영을 맡아야 됩니다. 네, 점심시간에는 여의도 증권가를 찾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온 이 직장인들을 만난 건데요. 투명한 주식시장, 노동 환경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를 위한 후보라는 소개를 받은 이 후보는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하겠다, 할 수 있다 공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 4.5일제 도입, 그리고 포괄임금제 축소도 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여긴 직장인들이 많으시니까요. 우리도 좀 칼퇴근하고 살아보자. 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노동시간도 줄여가야죠. 인간의 노동력, 노동 생산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노동시간을 줄여야 다른 사람도 먹고 살고 사람들의 삶의 정말 질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4.5일제를 한번 향해 가보자. 어떻습니까? 네, 노동 공약은 윤 후보와의 차별 포인트죠. 또 다른 차별 포인트, 국민 통합 정부를 강조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포괄하겠다면서 선거 막판 변수, 단일화 효과 차단까지 노린 듯한데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 통합 정부보다 앞설 수는 없다면서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인수위 산하에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보복과 증오로 가득 찬 검찰 왕국,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회, 민생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구태 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은 국민 통합 정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통합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선 즉시 국민 통합 정부 구성에 착수하겠습니다. 네, 국민통합 누구보다 환영한 사람은 송영길 대표였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대낮에 서울 신촌에서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죠. 봉합수술을 받고 채 하루가 안 돼서 선거운동에 복귀를 한 건데요. 다행히 치명적인 부위는 피해갔다면서 머리가 단단한 것 같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세에서는요, 이 후보의 국민통합정부론을 거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하루 나오면 이기는 후보는 국민 통합 이야기를 하고 지는 후보는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누가 이기는 후보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신 국민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경청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시키겠습니다. 네, 송 대표 이렇게 머리에 붕대를 감고 비니 모자를 쓴 채 사람들 앞에 선 모습 눈에 띄는데요. 붕대 투혼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송 대표의 순환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상임선대위원장님의 이 쪽팔이 발목 투어 진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막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행히 뇌출혈이 없고 제가 머리가 좀 튼튼했는지 외부 상처만 나서 잘 꼬맸습니다. 네, 송 대표 말고도 이 후보 주변에 씬스틸러 또 있었습니다. 사실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데 시선을 확 끄는 씬스틸러라기보다는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관심이 쏠리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바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입니다.
선거 초반에 활발히 활동하던 김 씨는 이 과잉 의전 논란, 법카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사과 기자회견까지 했죠. 한 달 전인데요. 이후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모습을 감춘 상태입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사전투표 장면이 이렇게 공개된 것과는 달리 김혜경 씨는 사전투표 장면도 또 본투표 장면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어제 대전을 찾은 이 후보 충청의 사위임을 강조를 했지만 역시 김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처가댁에 사드 말고 보일러 놔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린 이재명이 갈등과 징후가 아닌 민생과 경제, 화합과 통합 다시 선물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네, 이 후보 지난번 충청 방문 때는 부인이 예쁘면 처가 말뚝에도 절을 한다면서 울고 넘는 박달재 부르기도 했었죠. 어제 경부선 상행선 유세에서는 본인의 고향 대구 경북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경북 도민의 노래였는데요. 이번에도 직접 들어보시죠. 힘내자 우리 경북 대하대자랑. 잘합니까? 무슨 도민의 노래를 앵콜을 합니까? 네, 오늘 마지막 유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광화문 인근의 청계광장, 서울광장에서 마무리한다고 하죠. 부상을 당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까지 유세에 합류를 하면서 그야말로 여야 총결집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정회원 여러분도 마음 잘 결정하셔서 내일 꼭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광화문서 마지막 유세, 국정안정론 그리고 국민통합정부 강조. 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일정은 잠시 후에 저희가 톡쏘는 정책 짚어보고요. 이재명 후보의 일정, 오늘 하루 이제 유세 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10시 반부터, 그러니까 10시 30분부터 1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유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10시 반에 국민통합특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요. 서울과 경기, 인천을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온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7시 청계광장 마지막 유세까지 총 9개 일정을 소화하는데요. 그만큼 절박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저 이재명의 손을 잡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국민통합정부를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를 타파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당선되면 50조 규모 긴급 재정명령과 신용 대사면 등 과감한 금융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영업제한을 해제를 하고 부동산세, 가스요금 등 주요 요금을 코로나19 종식까지 동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 후보는 안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실용적인 대북 접근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선되는 즉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북한의 특사를 파견해서 외교 채널을 굳건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이 선제 타격론 등과 차별화를 하고 안정을 강조를 하면서 중도층에 호소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유세 현장에서는 윤 후보의 안보관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세계 최강의 미국과 안보 동맹 맺고 있고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비만큼도 안 되는데 우리 국민들만 단합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보정책, 외교정책 제대로 하고 남북 소통 제대로 하면 군사적 위협을 일부러 고조할 필요가 없이 충분히 우리 자주 국방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자, 앞서 이제 뉴스픽에서 저희가 각 당의 판세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여야 모두 일단 이제 본인들이 유리하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여론의 흐름이 이제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민주당도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 쫓아왔다, 노력하면 뭐 3%포인트 차이로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10%포인트 차 승리를 언급하는 등 조금 더 낙관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막판 단일화 변수가 오히려 여권의 결집을 유도하는 역컨벤션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사전투표 부실 문제도 심판의 문제이지 선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역시 표 결집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출력했다가 기표하지 못한 표, 무효표로 처리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무효표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1%에서 1% 내외로 당락이 갈릴지 모른다. 그런데 이분들이 1% 정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요? 이재명 후보한테 1% 넘게 더 밀어주시면 되죠. 네. 자, 마지막까지 배우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특이한 선거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다른 배우자가 등장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이 후보와는 별도로 유세단을 꾸려서 지원 유세에 나선 상태인데요. 특히 김 대표의 고향이 충청이라서 충청 지방에서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어제 대선 유세에선 김 대표의 부인도 무대 위로 올라가서 인사를 했는데요. 본인은 충북 음성이 고향이고 부인은 논산 강경에서 태어난 천안에서 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충청의 아들, 충청의 딸이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 4자 토론 마지막 날 그렇게 싸우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단일화를 했다. 이익의 분점과 권력 나누기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특히 윤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이틀 전 윤석열 후보는 정치 교체를 국민 사기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권 교체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정권 교체가 답이라면 지난 20년 동안 대통령이 5번이나 바뀌었는데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모양 이 꼴로 있는 것이겠습니까? 네. 자,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광화문선 마지막 유세, 국정안정론 국민통합정부 강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톡쏘는 정치로 넘어가기 전에요. 이제 클로징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내일은 이제 대선 당일이기 때문에 종일 선거 방송 체제로 돌아가고요. 특집 정치부회의는 오후 2시부터 90분간 방송이 됩니다. 4시 30분에 혹시 TV를 트셨다가 정회원분들 중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여러 번 이제 공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무박 6일 유세전을 펼치고 있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서 제주에서 서울까지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이준석, 안철수 대표와 유세전을 펼치며 원팀을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톡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제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그리고 대전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는 일정인데요. 유세 첫날 선보였던 경부선 일정을 거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세 키워드는 국민, 공정, 상식 그리고 내일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이 키운 윤석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의도의 정치 문법도 정치 셈법도 모르고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으로 이 마라톤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결승선을 앞둔 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응원으로 제가 결승선을 1등으로 끊게 도와주십시오. 좌준석 그리고 우철수, 윤 후보가 선거 막판에 어렵게 꾸린 원팀이죠. 제주에선 좌준석이 윤 후보를 보좌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또 하나의 관문이 되고 제주의 관광이 더 발전하길 바라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압도적으로 저희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해서 꼭 20배, 100배, 1000배로 그 표를 갚아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에선 우철수가 윤 후보와 손을 맞잡았죠.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 경제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심에 교통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물류와
인적인 교류 꼭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부탁할 분이 제가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입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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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준석, 우철수 두 사람은 윤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도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오늘 저녁에 있을 서울광장 유세, 말 그대로 원팀 합동 유세가 될 전망입니다.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함께 단상에 올라 유세의 피날레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오늘 유세의 마지막 장면, 아무래도 이 어퍼컷 세리머니가 될 듯 싶은데요. 이젠 윤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로 자리를 잡았죠. 이제 지지자들이 먼저 요청을 할 정도입니다. 앞서 연단에 서자마자 재킷까지 벗고 무려 9차례나 어퍼컷을 선보였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윤 후보는 무박 6일 일정을 소화 중인데요. 체력만큼은 인정해도 될 듯 싶습니다. 다만 목소리는 윤 후보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쉬었습니다. 비록 목은 쉬었지만 연설 솜씨는 크게 늘었죠. 유세 첫날 말에도 원고를 보고 읽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나같이 민주당 정권의 말도 안 되는 탈원전을 걱정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이 원전 기술을 사장시킨 것이 민주당 정권 아닙니까? 지금은 즉흥 연설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공직자들의 국민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부정부패를 막는 것 이것이 우리 경제 번영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의 일당 독재 행태를 보면 이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윤 후보의 최근 유세 복장도 달라졌는데요. 붉은색 점퍼를 벗었죠. 오늘은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당내 주요 인사들도 붉은색 기운을 쏙 뺐습니다. 부동층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윤 후보 이른바 탄핵론까지 꺼내들며 표심을 건드렸습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은 국민들의 지지로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를 하거나 심지어는 우리 당의 이탈자들을 모아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하라면 하라 이겁니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부동층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당신은 페미니스트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나를 페미니스트로 여긴다라고 답한 겁니다. 앞서 윤 후보는 페미니즘을 휴머니즘이라고 밝히기도 했었죠.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저는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나는 페미니스트다 선언을 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요. 국민의힘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은 사실이 아니다 정정을 했습니다. 행정상 실수로 축약본이 잘못 전달됐다는 겁니다. 인터뷰 원문도 공개를 했는데요. 저는 TV토론에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로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려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기사를 쓴 워싱턴 포스트 기자, 기사 작성 과정에서 왜곡은 없었다며 인터뷰 원문을 반박 자료로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한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냐 아니냐 결국 윤 후보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사실 윤 후보 페미니즘에 대해서 처음부터 선을 긋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용적이었죠. 후보님을 뵙고 후보님께서 여성 폭력을 해결하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좌우를 넘어서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국민의힘과 그 생각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게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저한테 합니다만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진보적인 진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른바 이대남을 앞세운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에 밀려서 브레이크가 걸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 대표의 이대남 중심 전략, 대선 투표일을 앞두고 이대녀들이 이른바 1번남, 2번남 프레임을 꺼내들었죠. 주말 동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1번남, 2번남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이 민주당과 가까운 1번남은 싹싹한 청년, 친한 형, 동생이지만 국민의힘과 가까운 2번남은 여성과 장년층, 노년층에게 혐오를 보인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이 역시 또 다른 갈라치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진중권 작가는 그 원인으로 이준석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갈라치기잖아요. 근데 뭐 이준석 대표께서 사실은 뭐 남녀를 갈라쳤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발한 여성들이 또 남성을 또 갈라치고 있는 듯한 양상이거든요. 이 대표 그냥 묵묵히 듣고 있을 사람이 아니죠. 역시나 발끈했는데요. 그 이준석이 언제 갈라치기를 했습니까? 그건 진중권이라는 한 철학자의 주장일 뿐이죠. 근데 1번남, 2번남은 정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뭐 차별금지를 입에 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스테레오타이핑이거든요. 차별금지라 뭔가 어색하긴 합니다. 아무튼 요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형을 만드는 건 안 된다 비판을 한 건데요. 글쎄요, 정작 본인은 굳이 20대 남성과 여성을 갈라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각종 조사에서 그 여성의 투표 의향이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온라인에서는 보일 수 있겠으나 실제 투표 성향은 나타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른바 이대남 맞춤형 대표 공약이죠. 여성가족부 폐지. 아직 그 대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대선이 끝난 뒤에 인수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가 대선 뒤에 결론을 내야 할 사항,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도 있죠. 벌써부터 당 밖은 물론이고 당 안에서도 쉽지 않을 거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최소한 윤석열, 안철수, 이준석 이 세 사람은 각자 지금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동상 3몽, 동상 30몽까지 될 수 있다고 봐요. 선거 전이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며칠만 참자 이러고 있지 그렇죠. 겉으로만 단일화라서 여기 이분들은 선거 전에도 지금 참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속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건 결국은 자리 나누기 싸움이었다. 이걸 보고 우리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양 후보 간의 의지가 확고했고 국민들한테 더 이상 실망을 시켜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맞겠지만 워낙 이질적인 정당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악위를 맞추는 작업들은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는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글쎄요,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자리 나누기도 가능하겠죠.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게는 10%포인트에서 적게는 3%포인트 차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물론 정확한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말입니다. 다만 조금 빨리 대선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JTBC 출구 조사입니다. 우리의 선택, 비전 어게인. JTBC와 함께 하시면 한 발 앞선 대선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드러운 한마디 안나경 앵커의 목소리로 대신하겠습니다. JTBC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출구를 찾아드립니다. 3월 9일 JTBC 출구조사로 확인하세요. 네,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라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면서 정적 논란이 이제 빚어지기도 했죠. 아까 이제 조멘토가 관련된 사안을 설명을 했는데요. 윤 후보가 오늘 여성가족부 폐지 등 기존에 냈던 공약들을 다시 게재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교롭게도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한데요. 윤석열 후보는 별도의 메시지 없이 기존에 발표한 한 줄 공약을 다시 소셜미디어에 게재하는 걸로 가름을 했습니다.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여성의 날을 맞아 따로 논평을 냈는데요. 여가부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하민경 선대본 상금 부대변인은 여성 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본연의 업무를 외면하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에 침묵했다면서 윤 후보는 여성에게 진심인 정부, 여성들이 믿을 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요.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비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의 제재 동참 결정이 늦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처하는 국제 공조에 있어서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한다면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바탕으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과도 부합한다는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또 이 중국의 국제 규범, 인권 등의 이슈에 대해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지향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확립하는 데 한국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현 정부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 회복 계기를 마련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일본과는 거리를 좁히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네. 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세 현장에 동행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 장면, 오늘 이제 부산 유세장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장면도 들어봤는데, 선거 막판에 야권 단일화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야합이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직접 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한마디로 야합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직전까지 저와 단일화에 대해 여러 좋은 조건들을 얘기했었다면서 지금 와서 그런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번 정권은 다른 정권과 너무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제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제주에서 서울까지 총력 유세, 민주당 탄핵하려면 해라, 표심 결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번이 마지막 대선 도전인데요. 당선 여부를 떠나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다시 무작위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요. 대선 막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정혜원 여러분들이 목 빠지게 기다렸던 운영진이죠.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니까요. 박마포가 대선을 앞두고 돌아왔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지시봉을 잡고 발제를 하려니까 무척이나 설레는데요. 어제는 잠마저 설쳤을 정도입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오늘 밤 잠을 설칠 예정인 분들인데요. 이미 정해져 있죠. 대선 후보들입니다. 다만 양강 후보가 아닌 제3지대 후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심상정 후보입니다. 악수 한번 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심상정 후보입니다. 악수 한번 하고 가세요. 심 후보, 이번 대선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막판까지 할 말은 다 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판에 외치는 심 후보의 목소리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살아보니까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심 후보 본인이 제3지대의 유일한 생존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마저 기득권 양당에 무릎을 꿇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다당제 정치를 실현할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몹시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저는 안철수 후보를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거머쥔 양당이 압박하고 회유하고 이 양당 틈바구니에서 소신정치, 책임정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저 심상정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양당 사이에 저 심상정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 발 남았다. 마지막 출근길 유세를 펼친 장소도 의미심장합니다. 제3지대 동지였던 안 대표의 앞마당이죠. 서울 노원구를 찾았는데요. 안 대표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향한 표심 호소의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안철수 말고 심상정을 찍으라는 메시지인 셈인데요. 안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양당의 독점 정치가 이런 그 비호감 선거를 만들어냈다. 이제는 양당 체제 넘어서서 다당제로 가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또 다른 안철수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소신 투표로 제3정당 후보 저 심상정에게 마음을 끝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어진 심 후보의 두 번째 외침, 사표는 없다입니다. 사표는 없습니다. 심상정에게 주는 표가 가장 확실한 생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 후보 투표를 망설이는 유권자의 심리, 바로 사표 방지 심리죠. 당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심 후보에게 표를 던지면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요. 심 후보는 이렇게 고심 중인 유권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 중에 한 분도 떨어진 표는 그런 논리로 치면 사표죠. 사표는 없습니다. 사표는 없고 지금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한 표, 그 변화의 한 표는 오직 심상정 표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으로 사표를 운운한다면 당선자 한 명 빼고 나머지 후보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박이죠. 심 후보는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찍는 게 답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누구를 반대하는 표, 누가 돼서는 안 되는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나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나의 소신에 한 표를 던질 때 그 소신표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외침은 비주류를 위한 외침인데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비주류라는 주장입니다. 비주류가 주류되고 변방이 중심되는 것이 역사의 진보고 민주주의 발전이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드는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심 후보 자신은 소외된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죠. 노동자와 여성 표심 결집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일까요? 이후 며칠 페미니즘 이슈를 집중 거론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소수자든 동등하게 존중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성평등 국가로 가자.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입니다. 그리고 저 심상정은 페미니스트 대통령 후보예요. 이와 동시에 페미니즘을 양비론을 위한 무기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양당 후보들 모두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성차별, 성혐오 더 심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보다 좀 나은 이재명 후보 찍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2030 여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재명 후보님은 아직 본인이 페미니스트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두 후보가 최근 여성 공약을 내고 있는 것도 자신이 페미니스트로서 먼저 목소리를 낸 덕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비주류의 목소리가 커져야 사회가 변한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그 양당 후보가 대변한 것은 우리 사회 10%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10% 공화국이에요. 그런데 심상정에게 2배로 주시면 비정규직 관시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의 서름이 2배로 줄고 성평등 국가 2배로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틈 날 때마다 국민 한 사람당 월 150만 원 지급을 약속하고 있는 후보죠. 돈 1억과 월 150만 원을 주지 않는 대한민국은 고의 재분배 실패고 수많은 가정의 어린이들이 아버지한테 등록금 이야기했다가 귀싸대기 맞고 어머니한테 너 같은 놈이 왜 태어났냐 이런 소리도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허 후보는 대선 막판 인지도를 끌어올릴 카드 2장을 꺼내 들었는데요. 첫 번째 카드는 전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권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법한 전화죠. 투표 동료를 명목으로 허 후보가 국민들에게 무작위로 건 전화인데요. 하지만 한시가 바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도 전화가 오면서 불만을 토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번호를 스팸 처리하는 경우가 늘자 번호 맨 뒤에 2자리만 바꿔서 전화를 이어가는 신공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허 후보는 지난 1월 전화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하지만 43일 만에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경영 전화 오랜만이죠라는 글을 올린 건데요.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황금 열쇠 카드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황금 열쇠의 내용은 허경영 1회 만남권이었는데요. 3번 이상 전화를 받은 기록이 있는 분은 청와대로 초청해 직접 자신을 만날 기회를 주겠다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다시 전화를 시작한 이유는 여야 후보에 비해서 TV 노출 빈도가 낮고 여론조사에도 안 넣어줘 자신을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화에 이어 허 후보가 꺼내든 두 번째 카드는 인물 찬스인데요. 바로 오지명 카드입니다. 허경영 대표님이 주신 돈 1억 제가 고맙게 받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오지명 선생이 우리한테 와서 대스타가 이제 우리 국민의 부채를 해결해 주는데 앞장서십니다. 배우 오지명 씨는 앞서 허 후보의 공개 지지를 선언을 했었죠. 오 씨는 허 후보의 집중 유세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제는 무대에서 마이크를 직접 잡고 허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배당금 150만 원 준다는 거 확실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저 이것만 말씀드리면 여기 다 한 겁니다. 지금 오지명 선생님은 짤막하게 있는 그대로만 딱 이야기하시네요. 박수! 자, 오늘은 제3지대 후보들의 막판 동향을 살펴봤는데요. 내일이면 이제 후보들의 최종 성적표가 공개되는 날이죠. 후보들의 표심 호소 전략이 얼마나 주요했을지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심상정의 마지막 외침 3가지, 다시 전화든 허경영. 네, 허경영 후보 전화 저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열어보진 않았는데 한테 전화가 왔던 기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예. 3번 받으셔야지 갈 수 그래요?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자, 다른 군소 후보들 동향도 좀 알아볼게요. 지난번에 주민에서 이제 군소 후보들의 주요 공약도 박막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진보당 김재현 후보나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요 메시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항상 흔들림 없이 노동자와 서민의 곁을 지켜온 진보당이 진보 정치의 희망을 꼭 만들겠다고 외쳤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양당 거대 정치가 만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진보의 미래인 김재현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우리 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역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마케팅 중인데요. 박 씨의 사전투표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하셨을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국민행복,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인상, 유가 급등 등 불안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강력한 경제 개혁을 이끄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대선에 가려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내일 국회의원 5명이 또 새로 뽑히잖아요.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이제 여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 재보선 대상 지역구는 서울 종로와 서초 갑, 그 경기 안성, 대구 중남, 그리고 충북, 청주, 상당 등 5곳인데요. 거대 양당이 각각 소속 의원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 일부 지역에 무공천을 결정을 했었죠. 그러면서 대선과 비교해서 주목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은 대구 중남구를 제외한 4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보수텃파트로 분류되는 대구 중남과 서울 서초갑에 후보를 냈죠. 야권 후보 분열에 따른 이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종로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정치 1번지 서울 종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을 사퇴한 것을 책임진다 이런 차원에서인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주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10년 만에 종로 탈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후보는 정권 교체론을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공보물에도 윤석열 후보와 찍은 사진 그리고 윤 후보와 함께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썼습니다. 신분당선 완공으로 종로에서 강남까지 10분대 실현 그리고 용적률 거래제 도입 등이 공약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출신인 배복주 부대표를 후보로 세웠습니다. 장애운동가인 배 후보는 평등한 종로를 강조했습니다.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 노동권 보장,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공약했고요. 또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가 있죠. 김영정 전 종로구청장입니다. 김 후보는 3선의 구청장 출신 경력을 앞세우면서 종로구 17개 동별 공약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갑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은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서초갑은 재보선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는 지역인데요. 모두 5명이 출마했지만 민주당 이정근 후보와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의 2파전이 관측됩니다. 두 후보 모두 부동산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공약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후보는 종부세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면제 등을 약속했고요. 조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등을 공약했습니다. 네, 오늘 정치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내일 특집 정치부회의는 오후 2시부터 90분간 방송됩니다. 준비 잘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준비 잘해와요. 네. 끝나고 유세 현장에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캠프 나오가 있어가지고.